캐나다 토론토의 북극 물류 전문가 에드웨어드 마틴은 워싱턴의 한 국제 컨퍼런스장에서 믿기 어려운 지도 한 장을 펼쳐 보였습니다. 그 지도에는 한국이 러시아를 능가하는 글로벌 영향력을 보여주는 데이터들이 가득했죠. 참석자들은 처음엔 웃었지만 곧 숨을 죽이며 그 지도를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에드워드 마틴입니다. 오늘 여러분께 전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지금 한국 기업들이 전 세계 반도체 메모리 시장의 과반을 장악하고 있으며 조선업에서도 세계 상위권을 차지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그리고 만약 통일이 이루어진다면 북한의 막대한 광물 자원과 결합해 한국이 유라시아 대륙의 물류 허브가 될 수 있다는 놀라운 가능성 말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추측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데이터와 현실에 기반한 분석입니다. 지금부터 그 놀라운 진실을 하나씩 공개해드리겠습니다. 그날 컨퍼런스장의 분위기를 잊을 수가 없습니다. 제가 한국이 21세기 글로벌 패권의 새로운 축이 될 수 있다고 발표했을 때 좌석 곳곳에서 실소가 터져나왔습니다. 한 유럽의 저명한 경제학자는 아시아의 작은 나라가 러시아나 독일 같은 전통 강국을 넘어선다는 게 말이 되느냐며 고개를 저었죠. 미국의 한 싱크탱크 연구원은 한국은 여전히 분단국가 아니냐, 북한 문제도 해결 못한 나라가 무슨 글로벌 패권이냐고 비웃었습니다. 심지어 몇몇 참석자들은 제 발표 중간에 자리를 뜨기까지 했습니다. 그들에게 한국은 여전히 1960년대의 가난한 나라 또는 기껏해야 삼성 휴대폰이나 만드는 제조업 국가 정도로 인식되고 있었던 거죠. 하지만 저는 확신했습니다. 그들이 놓치고 있는 것들이 너무나 많았거든요. 데이터는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감정이나 편견을 초월합니다. 그래서 저는 침착하게 제 자료를 하나씩 꺼내들기 시작했습니다. 그 순간부터 컨퍼런스장의 분위기가 180도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 자료는 메모리 반도체 시장 점유율이었습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이 두 한국 기업이 전 세계 메모리 반도체 시장의 70% 이상을 장악하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드렸을 때 컨퍼런스장이 조용해지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AI 시대의 핵심인 고대역 폭 메모리 시장에서는 한국 기업들이 거의 독점적 지위를 누리고 있죠. 두 번째는 조선업이었습니다. 현재 한국은 세계 LNG선 건조의 80% 이상을 담당하고 있으며 극한 환경에서 운항하는 쇠빙선 기술에서도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제조업이 아닙니다. 미래 에너지 운송과 극지 항로 개척의 핵심 기술을 한국이 쥐고 있다는 뜻입니다. 세 번째로 한류의 경제적 파급 효과를 보여드렸습니다. 2022년 한류 콘텐츠 수출액만 13억 달러를 넘어섰고 이는 문화를 통한 소프트 파워가 경제력으로 직결되는 좀 시대임을 증명합니다. K-팝, K-드라마, 한국 영화가 전 세계인의 마음을 사로잡으며 한국에 대한 호감도와 신뢰도를 높이고 있습니다. 이 모든 데이터를 보여드린 후 그제서야 참석자들이 진지한 표정으로 경청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진짜 놀라운 건 이제부터였습니다. 저는 북극 항로 지도를 펼쳐 보였습니다. 지금까지 부산에서 유럽으로 가는 화물선은 말라카 해협과 수에즈 운하를 거쳐 약 24,000km를 항해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북극 항로를 이용하면 이 거리가 14,000km로 단축됩니다. 무려 10,000km 항해 시간으로는 10에서 15일까지 절약되는 거죠. 이것이 왜 중요한지 설명해 드렸습니다. 시간은 곧 비용이고 비용 절약은 곧 경쟁력입니다. 한 척의 대형 컨테이너선이 하루 운항하는 데 드는 비용이 약 5만 달러라고 할 때 10일 단축은 선박 한 척당 50만 달러의 비용 절감을 의미합니다. 연간 수천 척의 선박이 이 항로를 이용한다면 어마어마한 경제적 파급 효과가 생기는 거죠. 그런데 북극 항로의 핵심은 쇠빙선 기술과 극지 항해 기술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한국은 이 분야에서 세계 최고의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결국 북극 항로가 본격 개통되면 한국이 이 새로운 해상 실크로드의 핵심 파트너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결론에 도달하게 됩니다. 부산항은 유럽과 아시아를 잇는 새로운 관문이 될 수 있는 거죠.
다음 슬라이드에서 저는 북한의 지하 자원 지도를 보여드렸습니다. 북한에는 현재 가치로 약 6에서 10조 달러에 달하는 지하 자원이 매장되어 있다고 추정됩니다. 특히 히토류 매장량은 중국에 이어 세계 두 번째 수준으로 평가되고 있죠. 이외에도 철광석, 석탄, 우라늄, 금, 은 등 산업에 필수적인 광물들이 풍부하게 매장되어 있습니다. 왜 이것이 중요한지 설명해 드렸습니다. 현재 전 세계 반도체 산업은 중국의 히토류 공급에 크게 의존하고 있습니다. 중국이 히토류 수출을 제한할 때마다 글로벌 전자업계가 요동치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하지만 만약 통일이 이루어져 북한의 히토류를 안정적으로 공급받을 수 있다면 한국은 반도체 원료부터 완제품까지 완전한 밸류체인을 구축할 수 있게 됩니다. 더 나아가 북한의 석탄과 철광석은 한국의 조선업과 철강업에 안정적이고 저렴한 원료를 공급할 수 있습니다. 남한의 첨단 기술과 북한의 풍부한 자원이 결합된다면 이는 그야말로 경제적 시너지의 완벽한 조합이 될 것입니다. 저는 이것을 코리안 리소스 카드라고 부릅니다. 아직 세상에 공개되지 않은 한반도에 숨겨진 잠재력이죠. 이제 가장 흥미진진한 부분을 설명해 드렸습니다. 한국, 러시아, 유럽이 삼각 협력 체제를 구축했을 때의 시나리오입니다. 러시아는 광활한 영토와 풍부한 에너지 자원, 그리고 북극 항로의 관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유럽은 거대한 소비 시장과 첨단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죠. 그리고 한국은 세계 최고 수준의 조선 기술, 반도체 기술, 그리고 효율적인 항만 운영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세 지역이 전략적으로 협력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러시아의 LNG와 원유를 한국이 건조한 첨단 운반선으로 북극 항로를 통해 유럽으로 운송하는 겁니다. 운송 시간은 기존 대비 30에서 40% 단축되고 운송비도 크게 절약됩니다. 한국은 이 과정에서 선박 건조, 항만 서비스, 물류 관리 등으로 막대한 수익을 올릴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 한국의 반도체와 전자제품을 유럽으로 수출할 때도 같은 항로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부산에서 출발한 화물이 10에서 15일 만에 함부르크나 로테르담에 도착하는 거죠. 이는 한국 제품의 유럽 시장 경쟁력을 크게 높일 것입니다. 결국 한국이 아시아와 유럽을 잇는 물류 허브로 부상하게 되는 겁니다. 이때 한국의 지정학적 가치는 지금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높아질 것입니다. 물론 이 모든 것이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한국이 진정한 글로벌 패권국으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과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첫째, 통일에 대한 준비입니다. 북한의 자원을 활용하려면 무엇보다 평화적 통일이 전제되어야 하죠. 이를 위한 외교적 노력과 국제사회의 협력이 필수적입니다. 둘째, 물류 인프라의 확충입니다. 북극 항로 시대에 대비해 부산항과 인천항 등 주요 항만의 시설을 대폭 확장하고 현대화해야 합니다. 특히 LNG와 컨테이너를 동시에 처리할 수 있는 복합 터미널 건설이 시급합니다. 또한 항만과 내륙을 연결하는 철도와 고속도로, 네트워크도 확충해야 하죠. 셋째, 인재 양성입니다. 극지 항해 기술, 쉐빙선 운영, 국제 물류 관리 등 새로운 분야의 전문가들을 대량으로 양성해야 합니다. 해양대학교와 관련 학과의 확대, 러시아와의 교육교류 프로그램 등이 필요합니다. 넷째, 에너지 정책의 다변화입니다. 러시아산 LNG와 원유를 오세안 안정적으로 도입할 수 있는 파이프라인과 저장시설 구축이 필요하죠. 이는 한국의 에너지 안보를 크게 강화할 것입니다. 이 모든 과제들이 해결된다면 한국은 명실상부한 동북아의 물류 허브이자 글로벌 경제의 핵심 축이 될 수 있습니다. 그날 컨퍼런스가 끝나고 저에게 다가온 한 독일 교수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이 옳았습니다. 우리는 한국을 너무 과소평가했군요. 그 순간 저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감동과 자부심을 느꼈습니다. 한국인도 아닌 제가 이렇게 감동받았는데 한국 국민 여러분들은 얼마나 자랑스러우실까요? 한국은 이미 충분히 강합니다. 세계 메모리 반도체의 70%, 세계 LNG선의 80%를 장악한 나라입니다. K-팝과 K-드라마로 전 세계인의 마음을 사로잡은 문화 강국입니다.
이제 필요한 것은 더 큰 꿈과 비전, 그리고 그것을 실현하려는 의지입니다. 북극 항로가 열리고 통일이 이루어지는 그날, 한국은 유라시아 대륙을 하나로 잇는 다리가 될 것입니다. 동양과 서양, 아시아와 유럽을 연결하는 새로운 실크로드의 중심에 한국이 서게 될 것입니다. 역사는 준비하는 자의 편입니다. 그리고 한국은 이미 그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여러분도 이 놀라운 한국의 미래에 대해 더 많은 사람들과 공유해 주세요.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면 더 많은 분들께 이 소중한 정보를 전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